민속은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고 살아오면서 오랜 역사적 과정에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민족 고유의 생활 풍습과 풍속을 이루는 말입니다. 옷차림과 식생활, 예술과 명절맞이 풍속을 비롯한 다양한 민속 전통들에는 해당 민족의 고유한 정신 도덕적 품성과 기질, 생활 감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사람들의 문명 수준도 부단히 높아지어 수천 수만 가지의 옷 형태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오늘, 민족 옷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민족 의상인 조선옷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조선옷을 즐겨 입는 기풍이 온 사회에 넘치어나 민족의 향취를 만방에 풍기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우리의 민족옷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는 우리의 민족성. 이는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굳건하고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1948년 2월) 평양으로는 북조선인민회의 제4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대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당시 황해도 대의원 대표인 김재원 농민도 있었습니다. 평양에 올라가서 회의하기 전에 수령님부터 먼저 만나갔다고요. 수령님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게 수령님께서 못 알아갔다고요. 배 못 알아보는 무슨 중줄 모자까지 쓰고 머지 양복을 입고 네타이를 내고 아사랑경 꼈지. 부두까지 다 신었지. 그게 수령님이 못 만나갔다고요. 그게 할아버지가 대인사를 올렸다고요. 대장군님 재령볼 김재원 농민이다. 그러고서 내가 장군님 덕에 대인으로 추천받고서 내가 이렇게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는 게 수령님께서 쭉 보시더니 옳구만. 그런데 어떻게 김재원 농민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 김재원 할아버지가 미라했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재원 농민에게는 조선옷이 어울리지 양복에 넥타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러니 누가 뭘 하든 입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의젓해 보이는 조선 바지 저고리를 입고 다니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조선 사람은 조선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곳을 사랑하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는 애국의 진리를 깨우쳐준 고귀한 지침이었습니다. 그 후 바지 저고리를 입은 김재원 농민을 만나주신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올이 살아 숨쉬는 그의 차림새를 두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그가 애국미 혼납운동의 선구자답게 모든 면에서 계속 앞장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정녕 우리 수령님 아니시었다면 자기의 민족 의상마저 지켜낼 수 없었던 뼈저린 과거를 순간이나마 잊을 뻔한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서 말과 굴, 성과 이름까지 빼앗고 나중에는 우리의 민족까지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일제는 새 것을 장려한다는 미명하에 저들의 주구들로서 생활양식 전문이라는 악질단체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민족옷을 빼앗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일제는 심지어 장마당에 달려들어서 우리 인민들에게 목물을 뿌리고 상제들에게 달려들어서는 상복까지 벗겨놓는 야만행에도 소심치 않았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제는 남자들에게는 저들의 군복을 개조해서 만든 국민복이라는 옷을 입게 하고, 여자들에게는 일본 여자들의 노동복의 몸빼를 입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우리 인민들에게서 민족의 몫을 후리게 하고 우리의 민족옷을 없애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진실한 내선 일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조선과 일본의 풍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의 문화와 그 민족성을 알려고 하거늘 먼저 풍속관습을 알아야 하며 인심주향의 표준으로 되는 미풍량석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조선을 통치하기 어렵다. 삼일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우리 민족의 자태를 찾아주신 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우리가 되찾자고 하는 것은 조국의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민족 그 자체이다. 외세에게 유린당했던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찾아주시려 민족 해방의 성전에 온 민족을 굴기시키시고 항일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정녕 우리 수령님에게 있어서 조선옷은 단순한 의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찬란한 역사였고 문화였고 순결한 녹시였습니다. 하기에 소박하면서도 우아하고 정결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의 감정과 취미, 생활 양식이 비껴있는 조선옷을 우리민 누구나 즐겨 입도록 하시려 그토록 마음 쓰신 우리 수령님이셨습니다.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당의 시책에 의해서 오늘 나라의 곳곳에는 민족옷을 전문으로 하는 옷점들이 꾸려져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조선옷점이 나오게 된 데는 사연이 많습니다. 1970년 10월 오보이 수령님께서 당시 평양 여자옷 공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때 여러 생산 공정을 현지도 하시던 수령님께서는 조선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공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여성들은 화려한 달린 옷을 입는 것보다 민족성이 강한 조선옷을 입는 것이 더 곱다고 하시면서 조선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공정을 빨리 내야 되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평양시의 곳곳 공장들에서 조선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직장들이 나오게 돼서 조선옷을 대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민족옷에 괜한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우리 이민들이 불편 없이 아무 때나 찾아가 자기 우사 요구에 맞게 조선옷을 해볼 수 있는 조선옷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이후에 위대한 수령님이 뜻을 받으시고 조선옷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선옷점을 내야 하겠다고 우리 인민들이 아무 때나 불편 없이 찾아가서 자기의 기호와 나이, 특성에 맞게 조선옷을 해볼 수 있도록 조선옷점을 빨리 내올 때 되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옷점이 제일 먼저 조선옷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조선옷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림 조선옷점을 비롯한 조선옷점들이 평양시와 지방들에 나옴으로써 조선옷 가공 기술을 높이고 민족옷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다 활발해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민속의상 전통은 그것을 지켜주고 빛내어주는 은혜로운 품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애국자가 되려면 옷차림에서도 고유한 민족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민족옷을 잘 입지 않는 것은 민족성이 없는 표현이라고 하시며 곳곳에 조선옷점들과 연구 보급 기지들을 꾸려주시고 그 제작 방법도 널리 석에 선전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 속에 나날이 발전해온 우리의 민족 의상이었습니다. 평양시 선교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피복연구소에서는 자주 조선옷 전문가들이 모여서 민족의상 제작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곤 합니다. 시대적 미감에 맞으면서도 겨울철에도 입을 수 있는 민족옷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새롭게 작성되고 완성됐다는 두루마기입니다.
제15차 전국 조선어 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 두루마기는 양강도에서 살고 있는 류나리 여성이 만든 것입니다. 유명한 조선어 제작자였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민족 의상 제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는 그는 1988년 10월 인민문화공전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 제품 전시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시장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된 3,000여 종의 옷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양강도 전시대에 이르시어 저희 어머니가 만든 조선옷을 보시면서 이 색깔이가 참 곱다고, 백두산의 천지 색깔 그대로라고, 조선옷은 바로 이래야 한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치마 저고리를 이야기한다면 어머니가 백두산의 천지물과 만병초를 형상해서 만든 그 조선옷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신 조선 치마 저고리. 민족의 정기가 넘치는 백두산 천지물에 아름답게 비껴있는 만병초를 그대로 담은 것이어서 슬기롭고 강의한 민족의 기상이 그대로 오려있는 것이어서 우리 장군님 그리도 기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이 양복을 하는 양복 재단사였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평양에 올라오셔서 연구소에, 피부연구소에 들린 적이 있었대는데 피부연구소의 한 일꾼으로부터 1977년 9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옷에 대한 조선옷의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문화적이고 세련된 우리 조선옷이 정말 세계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옷이라는 거, 그리고 그 우수성을 이렇게 살리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과 조화를 잘 맞춰야 한다는 그 교실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9일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무슨 이 큰 꾸레미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대는데, 그때 저는 그게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는가 이렇게 어머니 보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는 이제부터 이렇게 치마 저고리를 좀 해보자고 연구소에 들려서 설계책과 이 치마 저고리에 대한 이렇게 어본보기 책을 좀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조선옷을 적극 장려하고 그 고유한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민족에는 성령의 여성으로 하여금 조선옷 제작의 길에 들어서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조선옷을 민족적 특성에 맞게 잘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도 진행하고 전국적인 옷 전시회들에도 자주 참가하면서 조선옷에 대한 안목을 넓혀올 수 있었고 그 길에 한 생을 바쳐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민속박물관 그 학술실에서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색깔과 문양으로 옷을 해봤는가 하는 것을 더 잘 거중하기 위해서 그 우리나라의 그 수산이 무덤벽화라든가 그 장천 1호 무덤벽화에 가서 당시 그때 색깔 문양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원래 원색을 어떤 색을 썼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해 가지고 정말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옷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준 것이 얼마나 오를 내는가 하는 것을 정말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역사의 이끼 속에 묻혀있던 문화유산들도 하나하나 찾아내도록 해주시고 민족의 혈맥을 이어주는 귀중한 제보로 빛을 뿌리게 해주신 절세의 위인들의 현명한 용도는 참으로 빛나는 결실을 안아왔습니다. 저는 전통민족옷을 한생 연구하면서 정말 장군님의 영도 업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제13차 세계총연 학생 민속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자인 그는 1989년 7월에 진행됐던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대해 감회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이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는 것만큼 남의 본을 따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종에 맞게 우리식으로 하도록 하시고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축전 개막 행사와 폐막 행사, 민속놀이에 출연하게 될 출연자들의 민족 의상들도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외국인들의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코리아가 제일이라는 거, 조선이 제일이라는 거, 민족옷이 화려하다는 거, 화려하다는 거, 이런 옷을 세상에서 처음 봤다는 거, 특히 이 치마 저고리가 아주 그 우아하고 아름답고 독특하다는 거, 이런 걸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잔치놀이 때는 외국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같이 나와서 춤도 추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감탄을 이제 자아냈는데,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계기로 우리의 민족옷을 즐겨 입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속에 1995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모란봉 극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발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조선민족 의상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민족 의상 전시회여서 전문가들조차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시회에 내놓을 민족옷의 품종이며 가짓수, 그 진행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마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국 조선옷 전시회가 성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옷 전시회에 대한 조선옷 전문가들이 참가 효율도 대단히 높고 또 인민들이 기대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돌아본 사람들은 하나와 같이 이것은 단순한 옷 전시장이 아니라 꽃바다를 펼친 황홀경의 국치라고까지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옷을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일하는 곳에 이런 한 일꾼이 왔댔는데 우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옷을 우리 사람들이 미감과 이런 정서에 맞게 민족적인 전통을 잘 살려나가면서 이렇게 잘 만들어 입을 때 대한 귀중한 교실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조선옷 제작자들이 정말 전문가들이 어떤 방향에서 어떤 손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옷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명백한 손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옷을 만들어주는 과정에 이렇게 항일 투사 동지들이 옷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그때 투사 동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이 투사들은 마음속에 늘 아름다운 치마 저고리를 간직하고 일제와 싸웠다고. 그런데 오늘날 새 세대들이 그 정신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빛내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고수할 수 없다고 절절히 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시 선교구역 산업일동 제34인민반에서 살고 있는 이 가정은 조선옷을 즐겨 입는 가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막내가 작년도에 한덕수 평양경공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이틀밖에 안 되는데 저고리 교복을 텅꼬로 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왜 텅꼬로 입고 빠는가 하고 물으니까 이 동종이 오지로지해서 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거 내가 동종 다는 법을 미처 대지지 못해서 저고리를 텅꼬로 빠누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고리 동종 다는 법을 배워주게 됐습니다. 우리 대학 3학년에 다니는 이 맏딸은 이미 배워줘서 다 잘하는데 우리 막내가 아직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대학에 다닐 때 우리 어머니에게서 동종 다는 법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 딸들에게 동종 다는 법을 배워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마 저고리 동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저는 생각해요. 새 세대들에게 동종다는 법을 배워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자식들에게 민족옷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는 것은 결코 학교 교육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민속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민족 의상 전통이 가정들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가 1991년 6월이었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 특히 뇨대학생들 속에서부터 이 조선 치마족을 입는 이런 사회적 기풍을 세울 때에서 교시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뇨학생들에게 교복과 함께 조선 치마저고리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 대한 이런 과업을 주시었습니다. 그 후 1992년 3월 여러 가지 경공업 제품들을 보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거기 출품된 뇨 대학생 치마 저고리를 보아하시고 너무도 기쁘시어 자 보라 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러시면서 우리 뇨 대학생들 속에서 학교로 오고 갈 때 그들이 치마 저고리를 입지 않으면 동종 다는 법도 모르게 되고 치마 저고리가 점차 없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교시하시면서 치마 저고리가 점차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민족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이런 간곡한 교시를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교시는 우리의 우수한 민속 전통은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하며 그 길에서 양보하게 되면 오늘은 민속을 버리게 되고 내일에는 민족의 본태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심장 속에 다시금 새겨주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처럼 아껴주시고 빛내주신 우리의 민속 전통은 오늘 그 발전의 찬란한 개화기를 맞이했습니다. 여기는 중앙산업미술 조선산업미술장작사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작가들 중에는 최전방 섬초소 군인 가족들에게 조선 치마 저고리를 만들어 보내준 박명순 여성도 있습니다. 2013년 3월 7일 우리 김현 원수님께서 장제가 무도를 또다시 찾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최전년인데 어디라고 원수님께서 또 거기 가신단 말입니까? 정말 우리 섬초소 군인들을 찾아서 원수님께서 거기 가셨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가만히 컸습니다. 제가 우상미술가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2년 4월 10일 국가산업미술 전성을 타신 우리 경양 원수님께서 저희가 창작한 조선어떠왕과 함께 그 실현 제품을 도와주시고 정말 현대적 미감에 맞게 민족적 특성을 잘 살렸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조선옷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필 것을 결심하고 저와 어머니와 저희 동생, 조카까지 모두가 떨쳐나서서 조선옷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관의 아내들에게 다 해피인데 이 사실을 보고받았으니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온정 어린 감사를 보내주실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박명순 여성의 서행은 자국의 부강본영에 크게 이바지할 특이한 과학적 발명이나 노력적 위훈도 아니었고 남다른 영웅적 서행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가족들에게 수십 벌의 조선옷을 만들어 보내준 그의 서행을 다름 아닌 민족의 우수성을 적극 살리고 그 전통을 이어나가는 애국적 서행으로 더없이 귀중히 여기신 우리 원수님이셨기에 사랑의 감사를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민족옷을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 민족의 전원과 우수성을 살려나가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보시고 이 조선옷을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십니다. 오늘 해인가는 이제 우리 여성들이 입는 치마 저고리가 이제 고생하지 못하고 번쩍거리는 이런 평양도 지적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들이 추석을 비롯한 민속 명절들에 조선옷을 즐겨 입는 버릇을 붙이며 결혼식 날에도 우리 풍습대로 조선옷을 입는 것을 장려할 때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상한 색감 무늬로 하는 방향에서 조선옷 도안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킬 때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제 우리식으로 조선옷 도안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조선옷을 잘 만들어 해입게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남의 풍으로 제작한 여러 가지 유행복들이 판을 치고 있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우리 당의 깊은 관심 속에 조선 옷을 즐겨 입는 사회적 기풍이 활짝 꽃펴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총각 때에 이 바지저고리와 민속 옷이들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중년 사람들이 입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입어보니까 얼마나 간편한지 몰라봤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우리 부부가 민족 의상을 입고 모란봉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기자들이 지나가다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 텔레비로 나왔는데 텔레비를 보고 우리 동무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금 우리 세대주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민족 옷은 전 사람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옷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산다고 해서 우리의 민족성이 저절로 고수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세대들이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민족 옷을 더 사랑하고 즐겨 입음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의상의 우수성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자리 잡고 민족 의상 발전의 개화기가 찬란히 펼쳐지고 있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 하기에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의 벗들과 해외 동포들은 그 우수성을 면면히 이어오는 우리의 민족 의상 전통, 민속 전통을 두고 경탄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상으로는 많은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와와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엔 왜 그 까닭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우리 옷감에서나 또 형태, 색깔, 무늬 이걸 한눈에 정합해 놓고 볼 때 정말 이 동포들, 특히나 동포들은 우리 민족의 특유 민족 옷은 저국에 가야 찾아볼 수 있다는 거 우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속에서도 아니 조선에 오면 정말 민족 옷을 봄으로써 이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깨끗하고 고상하고 부드러운 이것이 모든 게 직관되어 안겨올 수 있다는 한눈에. 그래서 제가 그때요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들은 우리 당의 민족유산 보호 정책과 그것이 오늘까지 끊임없이 개화 발전되어 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민족의 의상을 지켜나가는 길에서 이 평양의 거적, 모란봉의 유적, 이 울밀대를 이름단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도 정말 이 우리 민족 의상을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길에서 자신이 많은 사색과 정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녕 민족의 위대한 오보이를 모시어 우리의 조선옷은 자기의 고유한 전통을 고수하면서 눈부시게 발전해 올 수 있었고 우리 인민이 높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니고 혁명과 건설을 우리식으로 해나가도록 적극 주동해 올 수 있었습니다. 물질 문명의 세계화라는 단위 속에서도 순결함과 우아함을 잃지 않고 세상에 빛을 뿌리고 있는 조선. 빛나는 민족 온 세상의 저놈을 떨쳐간다오. 사랑하자 우리 민족 사랑하자 우리의 땅. 세상 천지 둘러봐도 우리 민족 제일세. 자랑하자 우리 민족. 민족성은 저절로 고수되고 계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성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이 되어 살려나갈 때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여, 혹시 그대들 가운데 우리 조선옷을 두고 순간이나마 허무적인 생각을 품었던 사람이 있다면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뜻을 가슴에 깊이 새겨 안으시라. 진정으로 자기 민족을 사랑한다면, 자기 민족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면 민속을 귀중히 여기라.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